자, 하티브입니다. 지금 동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 부장판사 권덕진 씨가 욕을 먹고 있죠. 2019년 2월 27일 금요일 오전 1시경에 구속될 것만 같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지금 조국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영장 전담 부장판사 권덕진 씨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이버 검색 실검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보통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에서 공보판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보도자료는 간략한 해설서 같은 겁니다. 일단 그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고위공직자 출신 중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놈이 어디 있었나요? 다 거의 강남권 출신이시죠. 강남에 거주하시죠. 주거하시죠. 신기하네요. 이걸 갖다 이유로 들이댔다는 게. 그러면은 조윤선이나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기타 등등 여러 분이 있죠. 그분들은 주거가 일정치 않아서 구속순환한 건가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이 사건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쉽게 풀어봅시다. 자,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검찰이 충분히 범죄를 소명할 만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조국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 증거를 인멸해 봐야 조국이 죄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 제가 해석한 바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제 해석대로라면은 그럼 더더욱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 씨죠.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여기까지. 피의자 조국이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치주의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 얘기죠. 즉 죄질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거죠. 죄질이 좋은 질은 없죠. 죄질은 다 나쁜 짓이죠. 근데 이런 명백한 죄를 저질렀다 이 얘기죠. 법판사도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한 거예요. 좋은 죄질은 없겠죠. 죄질이 좋다는 없을 거예요 아마.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하면서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자, 그럼 다음 문구를 또 보시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점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 씨 비위 내용, 유재수 씨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참 나연하게 썼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피의자 조국이가 개인적 이익을 직접 도모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그거 한다고 내가 돈을 받고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개인적 이익이라 할 수 없나 보죠. 그 사람이. 근데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현 문재인 정권까지 좌파 주요 핵심 인사인 유재수 씨 비리를 덮어줌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너무 진부한 옛 사랑 이야기 같은 뻔한 스토리인데 이것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게 어디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병우 씨는 해외로 도망갈까봐, 조윤선 씨, 김기춘 씨도 해외로 도망갈까봐 구속 수사했습니까? 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현 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조국이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이러고 질문하고 싶네요. 검찰이 증거를 너무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증거를 불충분히 확보했을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뭐 이런 뜻인가요? 참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기사에서 나온 캡처인데 어떤 기사에 나온 건데 읽어봅시다. 경북 봉화 출신의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석사까지 땄네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서 업무했다. 군대 법무관 3년 했겠고 2년 동안 연수원에 있었나 보죠. 딱 맞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장법원 등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권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자로 통한다. 지난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이래서 원리 원칙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합시다. 원리 원칙주의자 말에 일부 동의한다 칩시다. 유재수 구속영장 발부했으니까 그러다 치는데 근데 보면은 단서가 붙거든. 내 승진과 내 출세에 영향이 없을 경우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닌지 조건부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건부 원리 원칙주의자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하네. 그냥 조건부 원리 원칙주의자. 단 내 승진과 내 출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경우 영장 발부는 공정하게 이런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이력을 봅시다. 고대 법대 나왔죠. 민족고대 법대 좋은 학교 나왔죠. 서울법대가 성골이라면 고대 법대는 한 진골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부임지가 대구 지법이었다면 연수원 성적은 상위 클래스였던 것은 맞는데 최상위 클래스는 아니었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상위 클래스는 바로 중앙지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추론이지만 현재 지법 부장판사 다음엔 그러니까 고등법원 자리를 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노리지 않나. 다음엔 대법관 자리까지 노리지 않나. 인사권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임기가 몇 년이었지? 5년이었나? 그러죠. 그 안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명수 임기 내에 영전이라고 해야 하나 승진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출세를 위한 강력한 신호발송으로 생각됩니다. 그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호발송. 그러니까 자리는 희소하고 성골 출신의 자신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진 동료가 있을 것이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돋보일 기회는 찬스지 하면서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발적 충성맹세? 판을 읽어보는 거죠. 판을 읽어보고 내가 여기서 이런 수를 두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의 얄팍한 지식에서 나오는 추론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증거 모두 인정하면서 영장 청구는 기각하는 이래서 앞뒤가 안 맞는 영장 기각을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명예욕, 승진욕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같습니다. 심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대한민국 판사인데 그래도 참 안타깝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대한민국 판사인데 자존심 없나? 그깟 그렇게 승진이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검찰 쪽도 니네도 맞아. 검찰 쪽도 손 들어주면서 또 영장은 적당히 또 이쪽 또 양쪽에다 이렇게 적당히. 근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거냐고.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내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원리 원칙대로. 법은 왜 있습니까? 참 일반 시민으로서 참 납득이 안 가네요. 안타깝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끝. 하트배였습니다.